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한자가 익혀지는 재미있고 유익한 한문 고전 단편 소설 시간입니다.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한문도 익혀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봉기연 비인사 득일왕이라고 해서요. 기이한 인연을 만나 가난한 선비가 두 명의 첩을 얻게 되다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선비가 하나 있는 부인 권사도 어려운데 두 명씩이나 첩을 얻게 된 데에는 당시 재혼이 금기시되었던 풍습 때문이었는데요. 무슨 사연으로 졸지에 두 명의 첩을 얻게 되었는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옛날에 동소문 밖에 한 진사가 살았습니다. 비록 속가에 붙어서 진사가 되긴 하였지만 밀어주고 땡겨주는 친척도 없어서 관리로 발령되기는 하세월이고 집안도 대대로 가난해서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답니다. 해서 진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균관의 관내 식당에서 운영하는 조석 식사에 참여하여 남들이 먹고 남은 것을 슬쩍 가져다가 아내를 먹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을 틈타 소매 속에 밥 한 덩어리를 감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현듯 종로에서 어떤 미인과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미인은 웬일인지 서슴없이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진사는 소매 속에 숨긴 밥 한 덩어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그녀를 돌아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대군 뉘신데 남의 뒤를 밟는 것이요. 하니 그녀 말이 서방님을 따라가서 기추를 받들까 하옵니다. 하네요. 기추라는 말은요. 키질할 기자와 빗자루질 추자로 해서요. 여자가 남자를 쫓아가서 키질하고 빗자루질을 한다 하면은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난데없이 미인이 쫓아와서 자기와 살림을 차리겠다고 하니 정말 황당한 일이죠. 해서 진사가 말합니다. 그런 말 마시오. 우리 집 가난은 소문이 날 정도라오. 하나 있는 마누라도 배를 쫄쫄 굴리고 있는 판인데 나 같은 위인이 첩을 거느리겠소. 낭자가 만약 나를 따라오면 영락없이 뽕나무가 무성한 예상 땅의 귀신이 될 것이니 애시당초에 나 같은 위인 쫓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 미인은 차분하게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지은 시를 읊어대네요. 사생유명이요 빈무제천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도 명에 달렸고 부귀도 하늘에 달렸지요. 그러더니 또 주역에 나오는 비께와 택께를 들어서 말을 또 있습니다. 비극즉 태래요 시지즉 풍송이라 했듯이 비께가 다하면 택께가 오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부는 것이지요. 합니다. 여기서요. 비께는 일명 그 주역의 12번 천지 비께로서 하늘과 땅이 서로 교합하지 않아 만물이 쇠한다는 의미의 비께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은 영고 성쇠가 있죠. 예. 천지가 화합하지 않는 궤가 쇠해지면 천지가 서로 사귀는 택계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듯이 아무리 궁한 살림도 바닥을 치게 되면 다시 상승 곡선을 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인은 아마도 학문이 좀 뛰어난 교수인가 봅니다. 그러더니 또 그녀는 이것도 모자라서 또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 말합니다. 미숫가에서 세월을 낚던 강태공이 나이 80에 문왕을 만나 뜻을 얻어 재상이 되고 또 90에는 제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80살 이전에는 궁하다가 80살 이후에는 팔자가 피었다는 궁 80, 달 80이라는 말은 들어보시지도 못하셨나요?
또 출세를 못해서 형수 등 온 식구들에게 온갖 푸대접을 받으며 수모를 당하던 소진이 진나라를 상대로 육국의 합종설을 주장하며 하루아침에 재상의 반열에 오른 이야기도 듣지 못하셨는지요. 어찌 한때의 곤궁함으로 평생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자신을 받아주기를 굳고 청하였습니다. 진사는 손을 내저으며 뿌리쳤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기어이 진사의 집까지 따라왔답니다. 진사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에 들이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날 밤 그녀와 동침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튿날 그녀는 일찌감치 일어나 자기의 돈으로 양식을 사고 땔감을 들여와서 조석을 마련하는 등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하니 그들 부부는 덕분에 굶주림은 면하게 되었지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녀는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어디론가 다녀오곤 하여 끼니가 끊어지는 일이 없이 그럭저럭 풍족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가 진사에게 하는 말이 서방님, 여긴 너무 궁벽하니 사람 살 곳이 못 되네요. 문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은 어떨까요? 하네요. 진사가 집이 없는데 어떻게 문 안에 들어가 살겠소? 하니 첩이 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만 한다면 집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더니 어느 날 노복 7, 8명이 교자 2채와 말 2匹를 몰고 푸른 옷을 입은 어린 동자 하나를 데리고 들이닥칩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장롱을 열어 새 의복을 꺼내서는 한 벌은 큰 부인을 주고 또 한 벌은 자기가 입고 또 다른 남자 옷은 진사를 입게 하고는 자기와 큰 부인은 각각 교자를 타고 또 진사는 나귀를 태워 어느 한 저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처와 첩은 바로 안채로 들어가고 진사는 바깥뜰에서 서성이는데 집도 굉장히 크고 화초도 잘 가꾸어져 있었답니다. 조금 있으니 계집아이가 진사를 안으로 맞아들이고 본처는 안방에, 첩은 건넌방에 들였습니다. 둘러보니 일용하는 그릇이며 집기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손색 없이 갖춰져 있었고 앞에 늘어서 있는 비복들도 부리기에 충분했답니다. 진사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둘러보면서 이게 네 집이요? 하니 첩이 웃으며 말하길 대나무 숲을 구경하는데 주인은 알아 무얼 하시게요? 당연히 사는 사람이 주인이겠지요. 하며 진사 당신이 집 주인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욱더 의식이 풍족해지고 거처도 널찍하니 오두막집에서의 그 수척한 얼굴에 윤기가 짜르르 도는 것이 강남의 어느 부옹도 부럽지 않았답니다. 진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였지만 자기 내외를 구해준 은인이고 보니 이러쿵저러쿵 따질 형편이 못 되는지라 그저 첩이 하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만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무렵 진사의 집에 이동지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들러서 그의 첩을 만나고 갔는데 그녀의 말로는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라고만 했고 그 외에는 달리 내왕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그녀가 진사에게 서방님, 아름다운 첩 하나를 얻을 생각이 없사옵니까? 하네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진사는 놀라서 말하길 옛날 후한 광무제가 농서 땅을 차지하고 나니 촉 땅을 공격하라고 했다더니만
우리가 낭자를 만난 후 자네의 재력에 힘입어 일신이 편안하고 만사가 모두 풍족한데 내가 무슨 염치로 등록 망촉의 뜻을 품겠소? 하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첩이 문자를 늘어놓네요. 이것은 비아구동 동몽구아유입니다. 이 문장도 주역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내가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답을 구하려면 지혜로운 자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저쪽에서 아쉬워서 첩이 되길 원하는 것이니 하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된다 라면서 강력히 권하는 것이었어요. 그쯤 들어보니 진사도 차마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해서 일단 순서상 부인과 상의해서 처신하겠소 했는데 부인 역시 이런 첩은 집안에 10명을 두어도 무슨 해가 있겠냐면서 흔쾌히 허락을 하니 진사도 못 이기는 척 승낙하였습니다. 드디어 새 첩이 들어오는 밤이 되었어요. 저쪽에서 한 묘령의 여인이 두 계집종을 앞세우고 달빛을 타고 걸어오는데 인물은 천하절색이요 품행이 깔끔하며 얼굴 가득히 부끄러움을 띤 자태가 결코 천한 신분의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진사는 한눈에 놀랍고 반가워하며 운우지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첩이 말하길 서방님, 저 여인은 분명 사대부의 여식이니 저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시를 맞이하는 예로 대해 주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하네요. 해서 진사는 새로 맞은 여자를 정중히 맞이하였으니 부인과 2명의 첩을 거느리며 사는데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이 없이 가정이 화목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동지란 사람이 진사를 찾아와 하는 말이 오늘 정안을 보니 그대 이름이 능참봉의 첫머리에 올랐습니다. 하네요. 정안이란 관원의 인사관리 기록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입니다. 진사는 뜻밖의 말을 듣자 나는 이제까지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린 적도 없고 또 주위에 그럴 만한 친지도 없는데 누가 나를 전거했겠소? 잘못 전해졌을 것이요. 하니 이동지 말이 내가 정안에서 그대의 이름을 똑똑히 보았소. 내가 어찌 그대의 성명을 모르겠소? 하며 둘이 설왕설래하는데 그때 마침 능지기의 수하가 사령장을 가지고 와서는 대문을 꽝꽝 두드리며 여기가 아무개 대기요 합니다. 진사가 정망을 받아주고 적힌 이름을 보니 과연 진사 자신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내심 의아해하며 관직에 나아가니 그 뒤로는 절차에 따라 계속 추천되면서 두루두루 여러 고을의 원을 역임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진사가 첫 번째 첩에게 묻기를 내가 임자와 동거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이제 늙어 죽을 날도 멀지 않은데 아직도 임자가 나에게 온 내력을 모르고 있어. 여태까지야 숨겨왔다지만 이제 그 내막을 좀 들어봅시다. 하니 첩이 한숨을 푹 쉬며 말하길 사실 이동지란 양반은 바로 저의 친정아버지십니다. 제가 청춘의 과부가 되어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사는 것을 부모님이 안타까이 여기시어 하루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 오늘 밤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의관을 갖춘 남자로 맨 처음 눈에 띄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를 섬기며 살거라 하시며 저를 내몰기에
정신없이 길에 나섰다가 주인님을 제일 먼저 만났으니 천생연분인 듯 싶었습니다. 이후 집을 사고 세간살이를 마련해 주신 것이 모두 다 저희 아버지가 지휘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저 여인은 현직에 계시는 모 제상님의 따님인데 역시 혼례를 치루었으나 합궁전에 홀로 되었답니다. 제 아버지가 그 제상과 절친이셨기 때문에 집안의 조그만 일까지도 서로 의논하며 지냈지요. 두 집이 모두 혼자 된 어린 딸을 두고 보니 두 어른 마음이 항상 아프셨더랍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러저러하게 진사의 첩으로 들여보냈다는 말을 제상이 들으시고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니 나도 그리 해보겠네 하시고는 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시가에 부고를 전하고 시가댁 산에 가짜로 장례를 치른 뒤 따님을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지난번 진사님의 첫 벼슬에 능참봉을 추천한 전관이 바로 그 어른이시지요. 진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지금까지의 기이한 만남에 의문이 풀리면서 비로소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진사는 1첩, 2첩을 거느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해로했고 세 부인에게서 많은 자녀를 얻었으며 출세한 아들들로부터 많은 효성과 영광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이 내용에서 제상의 딸 이야기는 일전에 청상 과부가 되어 돌아온 딸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이야기와 흡사하지요. 다만 첫 번째 첩의 아버지인 이동지란 인물은 명문 사대부 출신이 아니라 부유한 중인층이거나 상인 계급의 사람으로서 아마도 당시의 신분 계급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해서 비록 첩자리이긴 하지만 홀로 된 딸에게 새로운 남성을 찾아갈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하였고 또 이동지의 처사에 용기를 얻어 제상도 자신의 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결국 이 두 용기 있고 지혜로운 아버지들의 처세로 진사는 졸지에 두 명의 아름다운 첩을 두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을 깬다는 의미의 파수편의 학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네, 그럼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